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글쓰기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우선 글쓰기는 이야기나 감정의 표현 또는 사실이나 의견 등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쓰여지는 문장의 집합체를 한마디로 글쓰기다 라고 설명을 하죠. 또한 그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 활동, 행위 이런 것들을 글쓰기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본인의 감상 등등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재미없어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워낙 다들 갖고 있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는 물론이고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글을 쓸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이유를 보시게 되면 자기의 삶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 다음 두 번째, 적극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더 높은 사고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과 소통을 하기 위함이다 까지 나와 있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 평가를 받기 위함. 그쵸? 특히 학교 과정을 떠올려 보시게 되면 물론 시험 등등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글쓰기 라고 하는 게 최종까지 남아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 어릴 때에는 감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몸을 활용한다든가 등등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초등 고학년 이상, 특히 중학교에만 진학을 하게 되어도 미술활동 등등 이런 것들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상황으로 가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말하기와 글쓰기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체능 쪽의 특기를 살린 학생들도 있죠. 그럼 그들은 계속 그 특기를 개발을 하여 그걸 바탕으로 대학 진학이라든가 혹은 사회에서의 직업까지 택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글쓰기 아니면 면접과 같은 말하기만 남아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어놓은 이유들 외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특히 지금 독서 지도, 독서 교육과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평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점수를 잘 받기 위함이라고도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크게 정서적인 글과 인지적인 글로 구분을 지어 보았는데, 정서적인 글은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보통 우리가 문학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글은 설명문, 논설문, 광고, 기사문 등 일명 빅문학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문종의 글쓰기를 지도를 하기도 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첫 번째, 글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며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고 조직하고 나아가서는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앞서 이야기 드렸던 다양한 문종의 글쓰기에 대한 지도 목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지도 원리도 나와 있는데, 과정적, 다른 말로 점진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학년의 진학에 따라서 또는 나이, 등급 등등에 따라서 과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지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즉 방금 이야기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결국 중요한 것은 쓰기도 각자의 능력이겠죠. 거기에 준해서 알맞은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1학년 때는 한 줄 쓰기, 2학년은 두 줄 쓰기, 3학년은 세 줄 쓰기, 이와 같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한 줄씩을 더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따른 방안들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게 과정적이기도 하고 동시에 쓰기 능력을 고려한 측면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칸을 보시게 되면 학습자들에게, 자녀라든가 학생들에게 그들이 지각한 경험이나 생생한 아이디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가 되겠죠. 물론 글쓰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글쓰기로 한다면 그 또한 다양한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범위를 다시 초등과 청소년, 중등으로 구분을 지어서 각각 차이점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은 저, 중, 고학년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학년으로 각각 나누었는데, 먼저 1, 2학년 때는 글자 쓰기, 그리고 문장 쓰기, 그 다음 나아가서는 겪은 일 쓰기까지의 지도를 하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1학년 때부터 이미 일기 쓰기는 과제처럼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어휘라든가 등등이 풍부하지 못하고 문장도 제대로 구성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비교적 짧은 간단한 문장, 내용들로 쓰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다만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습관을 들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맥락입니다. 그 다음 중학년, 3, 4학년으로 보시게 되면 문단 쓰기,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조직을 해보고 목차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독자를 고려를 해보고, 독자, 즉 읽을 사람이 만약에 있는 글이라면 혼자만의 글이 아니고 누군가 내 글을 읽어야 된다, 읽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의견이라든가 또는 본인의 감정 등등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라는 측면이고, 그 다음 이제 5, 6학년 때로 가시게 되면 목적, 주제를 고려한 내용, 그리고 알맞은 매체, 방법들을 정하는 것, 일례로 설명문이라든가 논설문이라든가 체험 글쓰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지도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세부적인 안들을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1학년, 2학년, 저학년 때에는 의성어라든가 의태어를 활용하는 글쓰기, 그 다음 생각이라든가 감정으로 일기를 쓴다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량은 짧게 쓰면 된다고 앞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물론 개인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길게 쓸 수 있으면 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길게 쓰기 어렵고 또 많은 양을 매일마다 쓰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너무 힘들어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글쓰기를 아예 싫어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쓸 수 있게 지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3, 4학년 단계로 가게 되면 심상에 대한 표현,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겠죠, 학생들이. 그런 다음에 적용을 하게끔 하면 되겠고, 나아가서 요약 글쓰기,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고학년인 5, 6학년을 보시게 되면 기사문, 논설문, 기행문 등등과 같이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또 문학을 넘어서 저런 글쓰기들도 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년마다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 배우는 문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종을 배울 테니 혹은 배웠으니 적어도 그 문종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쓸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청소년 글쓰기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초등 때보다는 내용이 다양해질 수 있겠죠. 또한 일관적인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쓰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만약에 읽는 사람이 있다. 내가 쓰는 글이 설명문인데 독자가 정해져 있다 라고 한다면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들도 담겨야 되겠고, 그 다음 또 형태로는 보고문이랄지 아니면 논설문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에서 과제물들을 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제출을 해야 될 텐데, 이를테면 이제 그런 맥락의 글, 보고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글쓰기 도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글쓰기를 물론 어떤 것을 체험하고 그에 따른 감상을 바탕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밖에 많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뭐 여기 나와 있는 문학은 뭐 동화책, 소설책, 뭐 시 등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읽고 그리고 발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토크 활동을 진행하면 될 텐데 그때 글쓰기를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문 글쓰기. 실제로 기사문을 써보는 것도 가능하겠고 아니면 앞서 신문 일기 쓰기 이런 것들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럼 이제 그때 신문은 글쓰기의 한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영상 마찬가지죠.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글쓰기 또는 만화 아니면 그림, 사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독서지도 할 때 활발하게 선정해서 쓰는 그런 도구들, 매체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글쓰기까지 연결을 시키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만 특히 학생들은 글쓰기를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일단 지루하지 않게 재미를 느끼면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 볼 수 있게 차근차근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본인의 생각이나 감상을 글로 쓰는데 어려움을 안 느낀다면 상당히 좋은 역량을 갖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도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